자, 지난 시간에 작성해 온 거 있죠, 그죠? 자, 그 전에 먼저 유인물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진로 이론에 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그죠? 진로 지도 이론도 많이 변할 겁니다, 그죠? 변할 겁니다. 또 이 기술 변화도 빠르죠, 그죠? 기술 변화도 빠르고 장애인의 또 구직 활동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고용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도 직업 진로 지도하는 데는 그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뭡니까? 전통적인 고용 과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자구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지금도 뭡니까? 전문직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뭡니까? 그 전문직의 어떤 협회라든지 또 협의회 이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고인구직이, 그죠? 또 오토파일럿과 같은 전자 운전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또 전자 운전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전산, 그죠? 또 인포방 같은 형태의 특정 영역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관계된 사람들 활용하는 이런 방식, 그죠? 또 뭡니까? 디지털 양식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협회로부터 다운받아가지고 구인 신청서 작성한다든지, 또 회사에는 구인 조건을 이렇게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인 구직이 일어납니다. 그죠? 또 구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크리닝, 그죠? 조건들 줘가지고 살펴본다든지, 또 구직 면접 역시 전산화된 방식이라든지 또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디지털 방식의 준비 과정도 많이 생겨나서 전통적인 고용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잡 서치하는 거, 구직, 그죠? 구직. 또 employment on the net, 인터넷상으로 고용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그죠? 또 잡 리스팅이 있어요, 그죠? 구인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구인 조건들을 쫙 나열하는 그런 잡 리스팅을 통해 헤드헌팅을 한다든지, 그죠? 또 실질적으로 구직 사이트에 이렇게 구인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제공한다든지, 그죠? 이 잡 포스팅하고 오퍼드 이런 말은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죠? 또 잡 헌팅 이런 용어들, 구직자들이 많이 살피게 되는 이런 사이트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진로지도, 직업 진로지도를 하려면은 뭡니까? 이런 구직 과정이 생겨나는 새로운 경향이라든지, 그죠? 또 새로운 어떤 패턴 같은 것을 이해를 해야 할 테고, 그죠? 또 글로벌 마켓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글로벌 레이버 마켓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보하고 변화하는지, 그죠? 요즘은 또 뭡니까? 직업 엑스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 글로벌 구인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죠? 또 하이테크뿐만 아니라 온라인 노동시장에 유용한 그런 비전문직이라든지 또 비사무직 이런 계통의 직업들이 있죠, 그죠? 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등록한다든지, 그죠? 뱅킹. 이제 그래서 사무원들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10년 안에, 그죠? 지금도 ATM을 통해서 은행 직원들이 한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죠? 또 전자광고라든지 또 동호회 활동, 인터넷을 통해서 취미를 나누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는 것들, 게임이라든지 교제, 그죠? 또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시각장애인도 텔레마케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 일자리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 그죠?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도 뭡니까? 거기에 상담해 보면은 상담사들이 되게 인도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업은 뭡니까?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 인력이 그죠? 인건비가 산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죠, 그죠?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아마 큰 회사들은 이 텔레마케팅하는 인력을 중국이라든지 다른 곳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그죠? 또 고도의 전문 기술 분야에 개별 자문한다든지 재정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전자 게시판을 통한 직업 배치라든지, 그죠? 또
멀티미디어로 이력서를 멋지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방식도 이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터넷 사용 지식이라든지 또 컴퓨터 기술의 결핍 이런 경우는 이제는 have와 have not을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도 역시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쓸수록 뭡니까? 또 이 전자기기를 많이 쓸수록 뭡니까?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서비스 회사들이 점점 소규모 전문화되어 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뭡니까? 연구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인력보다는 계약직 고용 인력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노동시장, 이제 구인구직하는 방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죠? 특히 미국 같은 민간 영역이, 그죠? 노동부 말고 민간 영역이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아메리카스 잡뱅크 같은 데 들어가면 뭡니까? 한 1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컴파일 되어 있고, 그죠? 또 아거스 버추얼 클래시파이드라는 곳에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BBS, 블리틴 보드 방식으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기술직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텍사스 하이텍 여기는 뭡니까?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는 고용위원회가 제공하는 한 10만 개의 일자리들은 이 아메리카 잡스 뱅크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공공영역의 직업들이죠. 공공영역이라는 건 뭡니까? 주로 정부 산하기관, 공사와 같이. 민간 영역은 뭡니까? 완전히 개별 고용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 민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뭡니까?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미국 내무성에 있는 AVADS라든지 또 워싱턴 DC에 있는 캡 액세스 커리어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접근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직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죠? 거기서 구하는 뭐 인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LA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도시에서는 페더럴 잡 라인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 그죠? 또 볼티모어의 LGP라든지 잡넷 이런 것들이 구인구직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DB 형태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구직 경로 리스트, 특히 케네디 같은 사람은 구직 경로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게 구직자에게 좋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진로 상담, 직업 상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흥미라든지 가치 또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직업 경험 이런 것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이. 또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직업 시장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 수준에 맞는 직업 시장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하나의 직업 세계 탐구 형태라든지, 그죠? 또 나의 수준이나 자기에게 알맞는 그런 적정한 직업을 찾는 것, 그죠? 또 자료준비라는 건 뭡니까? 이력서라든지 또 구직 어플라이 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양식들을 작성하는, 거죠. 그것은 온라인 구직서 작성,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다른 형태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자료 준비 다음에는 뭡니까? 고용주를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죠? 특히 1대1의 네트워크라는 건 뭡니까? 1대1로. 인사 담당자라든지 회사 사장하고 직접 전화 컨택을 한다든지 또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해서 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고용 서비스를 찾는 것, 그죠? 또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고용주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입수하는 것들이 고용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또 면접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뭐 수시 면접이라든지 대학 입학 때부터 면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특히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라는 거, 여러분 중앙도서관에 가면 뭐 VR 시스템이라든지 혼자서 이렇게 면접해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나의 장점, 단점을 파악해서 뭐 여러 가지 수준, 교정을 한다든지, 그죠? 또 구인 검사를 연습하는, 얼마 전에 삼성 뭐 적성 검사인지 직업 적성 검사인지 이런 방식의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그죠? 또 거기에서 어떤 공통 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셀프 인핸스먼트 임플로이먼트 키라는 SIG입니다. SIG, 그죠? 줄이면 SIG. 구직 면접시라든지 또 장애인 고용 전환 시에 필요한 중요한 자조
감이라든지 또는 자존감감 이런 것들을 높이도록 설계된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글을 한번 쳐봐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장애인의 직업 진로 지도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고용자 접촉할 때, 그죠? 이것 역시 뭐 연습을 해보는 전화로 하는 거라든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접하는 또 자신의 기술과 일치되는 그런 기업체를 탐색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딸애가 외무부입니까? 외교부입니까? 거기에다가 인턴을 하나 신청하니까 화상 면접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화상 면접. 그래서 면접관이 한 3명이 교대로 영어로 질문하면 우리 딸애는 이제 영어로 답하는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뭐 어플라이 했다 또는 이제 인턴을 하려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화상 면접을 인터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도 어떻게 면접을 해야 할지, 그죠?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면접. 특히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뭡니까? 시간을 엄수하는 게 미리 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다른 우발 사건이라든지 방해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한 10분 전에 가 있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또 면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 표현을 하고 복장을 갖추는 게, 그죠? 너무 우중충한 옷을 입지 않는다든지, 그날은 제일 새 옷을 입는 거.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장애인을 이렇게 구인, 그죠? 관계 속에서 면접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복장이나 외모 이런 겁니다. 그죠? 또 노트를 기록하고 사후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잘 습관화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합니다. 면접하고 나면 반드시 인사를 서신을 보냅니다. 이메일이든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에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면접할 때 뭡니까? 밝은 태도, 그죠? 또 현명한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그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또 사후 관리, 그죠?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그죠? 또 자기 자신의 관심을 재차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또 직무 수락할 때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합격 통지서를 놓고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죠? 업무의 성격도 봐야 되죠. 그죠? 또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비전을 갖춘 회사인지 기대를 보고, 그죠? 또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것도 사전에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또 출퇴근 요소라든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구인 수락하겠죠. 그죠? 특히 뭡니까? 성공적인 직업 재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아 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자아 존중감.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지각하는 그런 능력, 그죠? 또 감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자아 존중감이다. 그죠? 성공적인 직업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든지 또는 가치, 신념, 또 내가 가진 어떤 자기 충족감, 그죠? 행복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뭡니까?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직업 재활은 뭐라고요? 사이클로지컬하다. 굉장히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이런 노력이 특히 뭡니까? 진로 지도라든지 직업 상담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냐? 건강한 자아 존중감 없이는 동기부여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역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아 존중감, 또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지, 그죠? 그런 기본 원천을 구축하고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7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장애인의 직업 진로 지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옆 사람하고 한번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합시다.
장애인 진로 지도시에 장애인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탐구해보고, 그죠? 또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죠? 또 장애인도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죠? 옆 사람에게. 또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죠? 또 나는 현재 성공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보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그죠? 또 내가 겪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죠? 또 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선택, 또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토론해보고, 그죠? 특히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죠? 왜냐하면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거짓말이라든지, 또 부모의 갈등, 또 부모의 태도, 생각, 현실 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존경보다는 마음과 인격을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뭡니까?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주인, 원인 제공자이면서 또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이 지니는 태도라는 것은 가정의 어떤 학습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가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해봅시다. 지금.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앞뒤로 고기 두 사람 그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사람. 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죠? 내가 겪은 독특한 경험, 그죠? 여러분들 해온 과제물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를 같이 펼쳐놓고, 그죠? 한번 서로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이렇게 교대로,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잘 돼 갑니까? 자, 요 앞으로 나가지고 또 여기 진로 경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물로 해온 거를 적용해서, 그죠? 나의 유년 시절, 그죠? 또 청소년 시절, 또 소년기에 어떤 경험들을 가졌는지, 직업과 관련해서, 그죠? 원심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한번 여러 가지 독특한 경험이라는 특징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서 이 주제를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용지가 부족하면 두 사람이 같이 좀 해도 되겠어요. 그죠? 남는 건 이리 주지. 남는 건 이리 주고. 그죠? 자, 상대방 걸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자, 상대방 걸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까요? 자, 누가 가장 활발하게 토론했나요? 정강미 한번 해볼까? 누구랑 토론했지? 왜 웃는데? 김도희 한번 상대방 걸 한번 소개해볼까요?
자, 마이크 가져가도록 합시다. 마이크 가져가서 좀 소개할 만한 그런 것을 한번 옆 사람 상대방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고. 상대방 거. 예. 자기 자신 거는 하고 뭐 상대방 거, 자기 자신 것도 괜찮고 한번. 같이 이제 여러분이 미리 해온 것도 이거 같이 관련지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돌아가면서 마이크 쭉 한번 돌려봅시다. 네, 한번 소개해 봅시다. 옆으로 쭉 가면서 한번 마이크를 돌려.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에서는 옆에 하윤호 학생은 어릴 때는 유년기에는 무언가 만드는 것을 잘했고 소년기에는 프라모델 조립 같은 것과 뭐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잘했고 청소년기에는 악기 연주,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었고 성인기 초기인 지금도 방송 장비도 잘 다루며 악기 연주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의 마이크를 한번 줘봅시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나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할 것 같은가요? 아직 제가 이제 흥미 쪽은 이제 흥미가 많은 건 이제 방송 장비 쪽을 방송 쪽으로 많이 흥미는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선택한 전공의 연관을 지어보면 같이 그 두 개를 융합을 한다면 방송 쪽에서도 이제 장애에 대한 많은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무래도 미디어 매체를 많은 대중들이 접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일단 편견을 많이 해소를 시키는 데는 일단 제가 좀 더 어떤 유리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보다 경쟁력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네. 생각나는 것이.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옆으로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뒤로 주도록. 네, 정강민.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이크를 옆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옆으로 쭉. 저는 제 옆에 이제 김예슬 학생은 내가 겪은 독특한 인생 경험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직업적 경험은 백화점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일한 거랑 그리고 그 평사에 있는 이제 평사 튀김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랑 그리고 학교에 이제 학교 내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직업에 있어서도 선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옆으로 넘깁니까?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정확히 이해되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옆 사람 걸 접속해 보세요. 저는 옆에 있는 신희석 학생은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에서 과거 흥미 영역에서 유년기는 미술을 했었고 소년기는 줄넘기와 태권도를 했으며 청소년기는 태권도 체육을 했고 성인기인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떻게 장애인 직업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활적으로도 계속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장애인한테도 이렇게 운동적으로 재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체육 재활 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직업 재활을 이끌 수 있겠다. 그런 것들 구직과 어떻게 관련 지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 방식은 어떻습니까? 학생의 성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뭐 태도, 그죠? 또 질책, 그죠? 여러 가지 정서 표현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그죠? 또 놀리고 무시하는 것들, 이런 거는 부정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또 아이의 생각과 정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 또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그런 태도, 그죠? 또 아이들에게 뭡니까?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것들, 그죠? 또 가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죠? 가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신뢰감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그죠? 또 혼돈된 상태로 규칙이 없는 모순적인 그런 양육 태도가 있어요, 그죠?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그걸 은근히 받아들인 이런 태도라든지 뭐 그런 일관성 없는 행동, 그죠? 또 현실 지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또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압제하는 거, 엄밀하게, 그죠? 프레셔를 주는 것들, 그죠? 아예 합리적 사고를 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들, 그죠? 또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위협, 이렇게 해서 공포를 주입하는 거죠. 또 은연중에 죄책감이라든지 무가치감, 또 아이들을 나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죠? 모르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하나의 부정적 방식으로 상대방을 다루는 거예요, 그죠? 또 진로 이론, 지난번에 한번 간략히 살펴봤지만 한 6개 정도의 진로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착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프랭크 파슨스는 특성 요인 이론, 아마 진로지도 진로 상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학자를 거론할 때 프랭크 파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1905년에 이미 책을 써가지고 직업 상담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파슨스는 뭡니까? 개인을 이해하는 과정, 또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따라서 뭡니까? 직업과 개인을 매칭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마치 그 셔츠에 단추 구멍을 바르게 끼는 그런 것이 진로 상담, 진로 지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흥미라든지 적성, 또 지능, 가치관, 또 지위, 성격 같은 이런 과학적 분석 자료와 직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개인에게 제시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뭡니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특성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직업 요인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rait and fact theory라고 그럽니다. trait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 fact는 직업의 요인들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을 fact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 진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적응이 된 사람, 그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그죠? 진로 지도해야 할지, 또 비현실적인 사람은 어떻게 진로 상담하고 직업 지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성격 이론도 특성 요인 이론은 비슷하죠, 그죠? 로우와 홀랜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진로 발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개인의 성격 표현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홀랜드 같은 사람은 뭡니까? 리아식이라는 그런 직업 환경과 성격을 분류해서 여기 하나에 기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리얼리스틱하고 I는 인베스티하고 아트형, 또 소셜형, 엔터프라이즈형, 또 컨벤셔널형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또 미네소타 적응 이론이라는 것은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네소타 대학, 미국의 북중부입니다. 그죠? 있는 대학에서 로키스트와 데이스가 발전시킨 그런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은 50년대, 60년대, 한 7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히 연구됐는데 개인의 인성을 본 거죠. 그죠? 인성은 개인은 직업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직업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진 컴퓨터 스킬이라든지 타이프라이팅 하는 것도 셈하기 이런 능력이고 또 욕구는 뭡니까?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죠.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또 사회적 강화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욕구예요. 그죠? 반면에 직업 환경은 직업은 뭡니까? 직업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 이거를 능력하고 매칭시키고 또 강화제 회사에 취직하면 여러 가지 강화제가 제공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 두 가지 요소를 일치시키는 4x4 형태죠. 그죠? 이연적인 형태.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환경 경험을 중요시해서 학습 이론, 성격 이론, 그런 개인차 측정이라는 그런 개별 심리학, 또 강화 구조라는 이런 심리학의 기본 양상의 특징을 둔 것이 미네소타 적응 이론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죠? 또 수프의 무지개 발달 이론, 발달 심리학자처럼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그 자신의 역할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직업적 역할을 개발하고 수용하도록 하고 또 현실에서 이런 개념들을 검토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개인을 돕는 과정을 중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퍼는 뭡니까? 개인의 일평생을 성장과 직업 탐구, 또 직업 설정과 직업 유지, 또 직업적 쇠퇴 단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수퍼는 집중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의 방식을 통해서 진로 지도를 하고자 애를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 검사는 뭡니까? 짧은 준비 단계의 면접 후에 종합 검사를 실시하는 이런 방식. 반면에 정밀 검사는 뭡니까? 진로 상담의 전 과정을 거쳐서 개별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수퍼의 모델입니다. 그죠? 반면에 긴즈버그는 뭡니까? 직업 선택은 하나의 절충물이라고 본 것이죠. 그죠? 개인이 지닌 능력과 흥미와 또 직업의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충이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뭡니까? 직업 선택은 우연적이고 직업 선택은 보통 한 6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직업 선택 과정은 비교적 연속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생애를 긴즈버그는 뭡니까? 환상적 시기와 잠정적 시기 또 현실적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 또 하위 단계로 나누고 보는 그런 약간의 발달 어떤 이론적 그런 관점이 큰 것이죠. 크럼볼처 반드라는 뭡니까? 사회심리학자예요. 사회심리학. 주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효능감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죠?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 기대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모형을 발전시키는데 개인의 진로 선택에는 유전적 재능과 환경적 조건 또 개인이 가지는 학습 경험 거죠. 또 가제 접근 기술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직업 선택이라는 일반화에 이른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행동과 관련해서 학습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환경 통제하기 위한 문제 해결자로 보기 때문에 진로 상담은 뭡니까? 학습을 내담자의 어떤 직업 통찰이라든지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는 그런 학습 과정으로 본 것이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진로 지도 이론은 뭐 책 한 권을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진로 지도,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오천석이라는 교육학자의 어떤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뭡니까? 사람들은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또 사회는 전달이라든지 의사소통에 의해서 지속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지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또 협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 조성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목적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 인도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죠. 그래서 지도는 어떤 올바른 반응을 얻도록 하는 그런 중심점을 얻도록 하는 일, 그죠. 그래서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죠. 또 연속되는 행동이 계속되는 순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들, 그죠. 또 진로 지도, 직업 교육은 뭡니까? 학생의 장점, 또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준비된 노력이 진로 지도다. 그죠? 또 여러분 지시적 진로 지도, 지시적 진로. 이건 최종 진로 결정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만 뭡니까? 의사결정 단계 과정에서 계열성 있는 과제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 자유로운 그런 여기는 뭡니까? 집단 과정의 구조와 상호 역할 또 계획 수립, 인풋 이런 단계로 꾸려진다는 것들이죠. 반면에 비지시적 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자기의 가치라든지 능력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롭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뭡니까? 자기 인식을 추구하고 또 개인 성장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진로 지도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장애 영역별 특성과 또 상당관계. 그러면은 특별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 해야 할 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죠? 자, 오늘 제출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기현이가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 좀 올려놔야지. 지난주 가져가서 작성해 온 것들은 해설 좀 해 주세요. 그죠? 자, 앞으로 좀. 이 유물은 다 가져가서 한 장씩 배부하고.
모자라는 건 좀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 수업 마치고 행정실이나 들러가지고 복사, 석장 복사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나눠준 거는 독립생활기술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장애인 독립생활이 전환기라는 시점에서, 전환기라는 건 뭡니까? 학교에서 사회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전환기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십자가 형태로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눠준 거는 특별히 뭡니까? 자기결정이라는 요소입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부족한 그런 자기결정의 요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유인물은 뭡니까? 박스 속에 자기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쪽에서 약간 설명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에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죠? 지적장애 20세, 또 지적장애 22세, 18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 적응 사항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혹은 둘을 선정해서 어떻게 자기 결정을 촉진시킬 건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구상해 보라는 거죠. 구상해 가지고 그 단계에 쭉 적어 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혹시 뭐 단어라든지 용어 모르는 거 없어요, 개념? 그걸 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이름하고 적어서 마지막 박스에 있는 고장을 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한번 작성해 가지고. 시험 수요일이잖아요. 아, 월요일은 수업 안 합니까? 그러면 시험 마치고 가져오도록. 네, 월요일 날 가져오도록. 이해됐죠, 그죠? 가져오도록 하고. 뭘 할지 알겠죠, 그죠? 뭘 하고 어떻게 해올지. 그렇지, 이제 이름하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시험이니까 월요일 날은 그러면은 시험 기간이니까 출석 안 하는 거 맞아요? 출석 안 하고 시험 준비를 한다. 이해됐죠, 그죠? 이번 주는 발표잖아요, 그죠? 그들 진행하는 거고 유튜브에 오늘 정오까지 자료를 올리는 거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올리도록 요거를 하나 더 안내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그죠? 아래 한글 파일을 올려주고 또 뭡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하는 발표는 두 사람이 모아서 토론 주제 하지 말고, 그죠? 챕터별로 따로 토론 주제를 만들어서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챕터 두 사람 다 발표하고 말미하지 말고 한 사람하고 토론 주제 해가 이끌고. 퍼실리테이터가 몇 조죠? 3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퍼실리테이터? 3조가 발표해?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에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거 알잖아. 사회를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그죠? 오늘 유튜브 자료를 열심히 봐가지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사회를 한 사람이 한 장씩 나눠서 사회 보면 되겠다, 그죠? 발표자하고 잘 협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에 작성해 온 건 앞으로 다 내세요, 그죠? 다 모아놨어요. 네. 다 모아놨으면은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여기 있으면 맞췄으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사항. 네. 네. 기숙사에서
못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일 날 반드시 가져오도록 날짜 적어가지고 앞으로는 몇 장 지각이라든지 뭐 지각 제출하고 이러면 감점할 생각인데 이번까지만 봐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각 제출, 몇 장 제출 잊지 말도록 하세요. 이런 과제물 제출하는 거.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뭘 제출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자, 마칩시다. 다음 주는 요 나머지 부분이랑 발표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